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하고 건장한 30대 성인입니다. 키 175cm에 체중은 87kg. 온몸이 지방 아니고요.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는 근육 돼지가 바로 접니다. 엄마 말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모니터로 절 들여다볼 때마다 헉 하고 놀라며 매번 숨을 삼키면서 말을 어버버 더듬으셨대요. 아이, 이럴 수가. 무슨 애가 아메바처럼 성장 속도가 거의 LTE급으로 너무 빠른데요? 하면서 엄마의 출산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역시나 저는 5.5kg에 뼈도 튼튼하고 몸도 포동포동한 역대급 우량아로 세상에 머리부터 내밀었답니다. 그것도 자연분만으로요. 다른 아기들보다 얼굴 하나는 더 크고 살집도 두툼해서 우람한 저를 본 친지들이 아유, 이 녀석 떡대 좀 봐.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애가 엄마 뱃속에서 다 커서 나왔네요. 떡님만 봐도 알겠네. 나중에 천하장사가 되어 세상을 호령할 상이로세. 하면서 저의 남다른 발육 상태를 칭찬하셨습니다. 꿈속에 용이 보이고 하늘은 맑았고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치는 우량아라고 다들 감탄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아라는 거였죠. 보통 핑크핑크 리본이 달린 발사계를 선물하는 그런 여자예요. 저한테 달려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친지들은 몹시 당황하고 머쓱해하며 어휴, 애 피부가 엄청 좋네. 우유빛깔 아기 피부네, 아기 피부야. 나중에 피부 미인이 되겠어. 어머나, 아유, 손톱 엄청 귀여운 거 봐. 하면서 애써 둘러댔지만 이미 어머니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고 해요. 다들 나가주세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방문객들을 모두 물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우셨대요. 제가 신생아 시절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는 저의 엄청난 괴력을 지난 여름에 아주 몹쓸 인간들 참교육에 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지역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내 생에 이처럼 유쾌, 상쾌, 통쾌하고 포복 절도할 만큼 시원한 추억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생아 몸무게 상위 0.1%의 아기답게 신체 발육 과정도 남달라서 아기를 안는 띠부터 차 시트까지 대부분 수입품을 사야만 했대요.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손으로 드는 것이 힘에 부칠 정도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성인의 허우대를 다 갖춘 저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마치 아이들의 부모가 수업을 참관하러 온 것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거대한 체구만큼 힘도 엄청났고 육중한 몸무게와 달리 민첩하고 날렵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날코라고 불렀는데요. 날아다니는 코끼리라는 뜻이랍니다. 학창시절 우리 반 남자애들이 여자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제가 허리에 양손을 짚고 야, 전종국!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째려보기만 해도 장난을 치려던 남자애들이 모두 깨갱깽 하며 꼬리를 바짝 낮추고 뭐? 내가 뭘 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거든요. 심술 부리는 남자애들을 들어올려서 세 바퀴 빙 돌렸다가 내려놓은 뒤로 제 앞에서 장난은 언감생심이었죠. 제가 괴력의 소녀로 자란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힘 덕분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뼈대 굵은 장사 집안으로 증조할아버지가 전국 씨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셨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들까지 모두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 이름을 날렸던 장사 출신이세요. 지금도 할아버지 댁에 가면 거실 양쪽 벽면에 천하장사 트로피와 상장으로 빼곡하고요. 부상품으로 받은 호랑이 그림까지
전시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득하답니다. 아빠와 삼촌의 트로피는 할아버지의 상패에 비하면 거의 3발의 피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강호동이 한창 1박 2일을 외치던 시절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아니야, 저 강호동이 있지? 진짜 국민 MC가 될 줄 누가 알았겠노? 내가 코 질질 흘리는 호동이 데리고 삿바 잡는 것부터 가르쳤는데 많이 컸다. 뻥치시네. 아빠가 강호동을 가르쳤다고? 이만기를 꺾은 강호동을? 말이 돼? 강호동은 아빠랑 차원이 달라. 타요를 들고 달렸잖아. 야가 아빠 말을 안 믿네. 여보, 이리 와봐. 내가 강호동이 선배 맞아, 안 맞아? 선배는 무슨 개뿔. 전에는 이만기를 직접 키웠다고 하더만 이번에는 강호동이야. 그만 좀 해라. 아, 진짜라니까. 강호동이 유행어 알지? 옛날에 그거 행님아 와 다녀의서 하던 거. 이게 다 나한테 하던 걸로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 호동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출처가 바로 나라고. 정 그러면 전번 좀 줘봐. 내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 어? 아, 이거 근데 지금 아는 형님 촬영한다고 안 바쁠라나? 그래, 그래. 에휴, 당신이 강호동보다 먼저 씨름한 선배는 선배니까 이제 그만 식사나 하이소. 저희 집 식구들은 덩치에 걸맞게 식사량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일반 밥솥으로는 간의 기별도 오지 않아서 보통 식당이나 급식실에서 쓰는 50인용 밥솥을 쓰는데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할아버지 댁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면 50인용 밥솥 3개를 돌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10명이 150인분을 먹는 거죠.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남도의 밥상이거나 잔치상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득한 밥상 앞에서 언제나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고로 한국인은 밥심이지 체력은 밥심에서 나온다. 세조시대 선비 홍일동이 하루는 진관사에 놀러 갔다가 밥 3발이, 떡 1그릇, 국수 3그릇, 두부 9그릇, 정포묵 9그릇을 한 끼 식사로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대접을 받았는데 삶은 닭 2마리, 생선회 1접시, 생선국 3그릇, 술 40잔을 거뜬히 먹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고로 우리 민족은 대식가였다. 한마디로 위대한 민족이란 이 말씀이야. 역사와 전통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는 법. 우리는 한민족의 위대한 전통 문화와 빛난 얼을 위장대장 소장에 되살려 당당하게 이어가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할아버지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저는 제일 먼저 크게 대답을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선조의 이룬 역사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잘 먹겠습니다. 우냐, 우냐! 내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구나. 많이들 먹어라. 할아버지는 식구들의 식사 태도가 만일 깨작깨작 영 미적지근하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아범마, 너는 오늘 입맛이 별로 없나? 왜? 그렇게 깨작깨작 세모이만큼 처먹냐? 예. 어제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아이고 재밌나. 속이 좀 더부룩하고 식은땀이 나네요. 형님, 재했을 때는 얼른 더 꽉꽉 채워가 쭉쭉 밀어내게 해야죠. 음식물로 장을 밀어줘야지 금방 내려가요. 그렇게 관리를 못해서 어쩌노. 오늘따라 식욕이 없어서 5공기밖에 못 먹으니 큰일이구나. 아버님, 분발하겠습니다. 5그릇 더 먹어서 체기를 내려보겠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어서들 먹자꾸나. 전투력을 끌어올려. 저희 식구가 밥 먹는 특징이 뭐냐면
식사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수행을 하는 수행자와 같이 엄숙한 광경이었고, 식구들 입으로 식탁 위의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은 가히 푸드파이터들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많이 먹는 것이 곧 명예로운 일이며 무엇보다 양이 최우선이었어요. 나는 10개만 놓고 가. 제기가 좀 남아있으니 조금만 먹을게. 겨우 10개 가지고 기별이나 가겠어. 삼촌은 앉은 자리에서 종종 30개, 40개, 50개도 개눈 감추듯 폭풍 흡입하셨습니다. 엥겔 지수가 높아도 너무 높은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 뼈는 용가리 통뼈였고요. 천하장사 유전자를 이어받아 힘도 무진장 셌습니다. 남다른 피지컬 덕분에 학창시절 운동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는 당시 우리 학교 체육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부임하셨던 체육선생님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인기 많은 선생님의 책상에는 언제나 음료수와 선물이 한가득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도 부지런히 선생님 책상에 초콜릿과 음료수를 올리며 그걸 선생님이 드시면 기뻐하던 시절이었어요. 선생님 눈에 띄고 싶어서 체육 시간만 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농구 골대를 옮길 때도 제가 손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사랑 선생님이 저를 체육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 가슴은 쿵쾅쿵쾅 요동을 쳤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교사 제자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쿵쾅쿵쾅 달려갔어요. 아니야, 내가 널 쭉 지켜봤다. 혹시 눈치챘니? 네? 선생님이 저를요? 어머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군요? 선생님이 이런 말 한다고 절대 놀라면 안 된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사가 된 것 같아. 예?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을 만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 너도 그렇지? 그렇다면 너 투포환 한번 하자. 에? 투포환이라고쇼? 그래, 이 녀석아. 너의 커다란 키, 다부진 몸, 이동국도 놀라고 갈 이 단단한 허벅지. 너를 투포한 선수로 키울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는구나. 내가 널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주마. 나를 믿고 따라오겠니? 그러니까 투포한 때문에 저를... 선생님 미워요. 저는 세상에서 투포한이 제일 싫어요. 저는 울면서 체육 선생님께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엉엉 울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제 첫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볼 때마다 우리 투포환부에 들어오면 피자는 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치사하게 간식을 무한 제공하겠다는 빅딜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간식 제한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투포환 인생의 첫 훈련이 시작됐답니다. 투포환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육상 던지기 종목 중 가장 무거운 투포환은 해머 던지기와 달리 회전력에 도움 없이 오직 팔 힘으로만 던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도 잘 안 나와요. 다른 투척 종목보다 파울 비율도 높은 편이고 손목과 허리 부상도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체육 선생님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투포한 신동소리를 들었고요. 당연히 전국체전 중등부 1등을 차지하며 여자 투포한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로 주목을 받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대한민국 투포한 종목을 이끌어갈 기대주로 손꼽힐 정도가 됐어요. 무엇보다 제 신체 조건이 좋았고 승부욕도 장난 없었거든요. 투포한 선수들마저 저를 보면 야, 쟤야 쟤 날아다니는 코끼리 하면서 저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어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둔 훈련 도중 제가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무리하게 훈련을 하다가 그만 팔꿈치 내측부 인대 파열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거든요. 저는 뒤늦게 수능 공부를 하느라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전공은 양식학과였어요. 함박 스테이크 먹는 양식 아니고요. 광어, 연어,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이요. 갑자기 웬 양식이냐고요? 운동에만 전념했던 저에게 운동 이외의 전공은 다 비슷비슷해 보였고 그렇다면 투포한 던지기로 정해야겠다 해서 운동장 바닥에 학과 학부를 쭉 펼쳐놓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하필 양식학과가 적힌 종이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4년을 열심히 입맛을 다시며 넙치 양식과 우럭 사료를 공부하고 무난하게 졸업을 한 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산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인턴으로 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연구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사무실마다 책상을 비우고 짐을 옮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평소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직원이 끌차에 이삿짐을 산처럼 쌓아서 낑낑대면서 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종이 인형처럼 빼빼 마른 그 남자에게 저 정도 양이면 무리겠다 싶을 정도로 끌차는 무거워 보였어요. 때마침 끌차는 45도 각도로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는데 그 남자가 오오오 하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끌차와 함께 내리막길 끝으로 곤두박질 치려는 찰나 제가 원더우먼처럼 뛰어가서 왼손은 끌차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 남자 허리를 안아 세웠습니다. 묘하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남자가 저에게 기대 안긴 자세가 됐어요. 제 품에 안긴 남자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아는 체를 하더군요. 당신은 괜찮으세요? 맞죠? 급식 4번 리필. 식판에 불고기상. 아닌데요.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맞는데. 제육볶음은 급식통까지 싹 다 비워서 영양사님 울린 그분 맞는데? 그죠? 맞죠? 예. 하필 그런 걸 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잡지 말고 그냥 둘걸. 그랬네요. 제 기억력은 좀 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찔한 순간에 당신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뭘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이 무게는 딱 봐도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밀어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제가 끌어야죠. 정말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이 손 놓을게요. 잠깐! 생각해보니 대신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가볍게 끌차를 운전해서 그 남자의 새 사무실로 옮겨주었습니다. 남자가 낑낑대며 짐을 푸는 것도 보고 있기 답답해서 그냥 제가 모든 짐을 책상까지 착착 올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성함이 정한희 씨, 맞죠? 그새 제 이름까지 어떻게 아셨어요? 워낙 눈에 띄는 분이신데 모르면 간첩이죠. 우리 연구소 최고 미인. 어머, 제 딴엔 힘을 다해 도와드렸는데 지금 저 약 올리시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진심입니다, 진심. 저는 하늘 씨처럼 건강하고 덩치가 있는 분이야말로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박세리 누님의 장단지에 비욘세의 꿀벅지를 가지셨잖아요. 단단한 이두박근과 탄탄한 삼두박근도 놀라운데 삼각근과 광배근까지 완벽한 분은 제 인생의 처음이에요. 그거 칭찬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꿀꿀해지는 걸까요? 아니 왜요?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정 그러시다면 일주일 동안 점심 쏘기 어때요? 엄청 좋아요.
한희 씨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메뉴로 엄선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남자의 이름은 황민현. 슈퍼 넙치를 연구하는 박사였는데요. 매일 연구실에 처박혀서 실험만 하느라 안 그래도 빼빼 마른 몸이 점점 더 종이 인형이 되었다고 해요. 연구에 몰입하면 먹는 일이 곤욕일 정도로 입맛이 없는데 구내 식당에서 제가 먹는 모습을 홀린 듯이 봤대나 뭐래나. 아무튼 제가 야무지게 폭풍 흡입하는 모습에 반한 유일한 남자였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일주일 내내 저를 향해 직진하며 구애를 해오길래 그게 또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저희는 수산연구소의 우람한 근육돼지와 비실한 종이인형 커플이 되었답니다. 저희가 1년을 사귀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은 남친? 그거 새로 나온 음식 메뉴야? 하면서 믿기지 않아 하셨고 남친을 소개했을 때 질문도 다 필요 없고 자네가 식탐 많은 이 아이를 평생 먹여 살릴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민현 씨는 당연히 제 월급을 다 바쳐서라도 한희 씨의 몸무게가 단 1g도 빠지지 않도록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하여 아빠의 허락을 단숨에 얻어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약간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체질과 똑같이 모두 빼빼 마른 분들이셨고 두툼하고 푸짐한 저를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제 평소 식사량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모처럼 어버이날이라고 처음으로 다 같이 고깃집에 갔는데요. 이날 저는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야, 여기 진짜 고기 맛집이야. 한 입만 먹어도 입속에서 고기 육즙이 팡팡 터진단다.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점심도 대충 먹고 와서 미친 듯이 배가 고팠습니다. 어서 숯불에 올려주세요. 완전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한이가 그렇게 잘 먹는다며? 여보, 우리 한이도 있으니까 한 6인분이면 되겠지? 사장님, 여기 꽃등심 6인분 주세요. 아니야, 많이 먹어. 특별히 너 많이 먹으라고 6인분 시켰어. 예? 꽃등심 6인분은 저 혼자 먹어도 겨우 입가심 정도에 불과한 양인데요. 성인 4명이서 6인분을 누구 입에 넣으라고 주문을 하신 걸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 가족은 모두 입이 짧은 소식자들이었어요. 셋이 고기를 먹으러 가도 2인분 정도가 딱 적당한 양인데 식당 규정상 늘 3인분 이상을 시켜야 해서 늘 음식이 남아 처치곤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시부모님은 숯불에 맛나게 익은 고기 5점을 드시고는 아이고 배불러. 배가 너무 부르다. 하면서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돌려가며 허둥지둥 카메라를 찾았어요.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싶어서요. 아무리 찾아도 몰래카메라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평소 양의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아마 시부모님은 일반인의 3배 정도, 그래서 3인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얌전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식도까지 기름칠도 못하고 위장에 똑똑 놓고도 못한 채 그저 입에 스치듯 지나가버린 얄미운 고기들을 음미하며 집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3인분 분량을 단숨에 입에 털어넣는 걸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고 저는 억지 웃음을 짓고 허기진 배를 안고 겨우 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대로 대형 밥통에 밥솥으로 직진해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을 죄다 열어서 털어놓고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서 먹은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대로 민현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대로는 곤란해. 내 위장은 한우 3인분으로 결코 채워지지가 않아. 미안해. 나도 부모님과 자기랑 처음 하는 외식이라 긴장한 나머지 자기 위장까지 돌보지 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배가 부르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아셨던 거야. 우리 같은 소식자들을 이해해줘, 응? 그게 문제야. 우리 집 사람들이 가면 고깃집 사장이 아예 셔터문을 내리신다고. 우리가 가게 고기를 다 먹으니까. 이렇게 나의 위장과 자기의 위장이 극과 극인데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할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배부르게 해줄게. 그래, 내 위장도 최선을 다해 늘려볼게. 민현 씨는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아유,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하시면서 그날 이후 저와 같이 고깃집을 가게 되면 저를 위해 따로 10인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모양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죠. 아유, 세상에, 세상에. 라면 7인분에 피자 한 판은 기본이고, 등심 5인분, 생갈비살 5인분, 불고기 3인분, 김치찌개 공깃밥이 들어가는구나. 그러게, 위가 놀라지도 않고 잘도 들어가는구나.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으니 좋구나. 아유, 이래서 먹방 하나 봐. 그러게 말이요. 방구석 일렬에서 먹방 보는 게 이렇게 황홀할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웨딩드레스 구입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해외 쇼핑몰을 전부 훑다시피 해서 제 몸에 맞는 초특대형 웨딩드레스를 구해 입고 겨우 아빠와 함께 입장할 수 있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아연실색하기도 했는데요. 하객들이 모두 저희를 향해 배를 잡고 웃어서 뭔가 했더니 신부 측에는 깍두기 같은 덩치들이 아무리 밀착을 해도 자리가 모자라는데 신랑 측은 비실비실한 종이 인형들이 헐빈하게 띄엄띄엄 서 있어서 그 상반되는 모양에 하객들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신부 측 조심해요. 발판 무너질라. 신랑 측 힘을 줘요. 잘못하면 날아가겠는데? 왼쪽은 졸라맨, 오른쪽은 킹콩 부대. 이런 그림은 처음이야. 지금도 결혼 사진을 보면 그때 깔깔대며 배꼽을 잡고 웃던 하객들의 얼굴이 떠올라 기분이 상해요. 그럼에도 결혼을 하고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시댁에서 힘이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어영아하고 힘을 쓰면 만사가 해결됐거든요. 시어머니가 안방 침대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시아버지도 남편도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있을 때 제가 어여차 가뿐하게 침대를 들어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배치를 해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찐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고요. 시아버지가 서재에 있던 무거운 책장을 거실로 내놓고 싶어 하실 때도 제가 어여차 가뿐하게 들어서 거실로 옮겨드렸어요. 아버님, 이런 일이라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저도 오랜만에 힘쓰니까 몸도 개운해지고 좋네요. 아가, 그럼 사실 정원의 조각상 자리를 좀 옮기고 싶은데 굴삭기가 아니면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데 말이야. 아, 광개토대왕 묘비처럼 세워져 있는 그거요? 그래, 그건 너무 무리겠지?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굴삭기로만 옮길 수 있다는 조각상을 으라차차 용을 써서 자리를 옮겨주었고 그러자 시부모님은 물개박수를 치면서 감탄하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천하장사구나. 천하장사. 천하장사 만만세. 감탄을 하셨고 아가, 뭐 필요하니? 명품 가방이 필요하니? 용돈이 필요하니?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하렴. 그럼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말이국수에 해물파전 10장 정도 부탁해도 될까요? 아휴, 그걸로 되겠니?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불고기, 갈비찜에 곱창전골, 잡채까지 바리바리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개눈 감추듯 먹는 모습을 보시며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도 먹니? 하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며 의사 선생님이 운동으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추천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동네 가까운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다니시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발차기 연습도 재밌고 수영 강사도 너무 좋다며 생기를 되찾으시고 주말에도 수영장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니 석 달째가 되어서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셨어요. 안 그래도 많이 드시지도 않는 분인데 영 입맛이 없다며 정말 세모이 정도로 식사를 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어 꼬치꼬치 캐물었죠.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수영장은 잘 다니고 계시죠? 근데 그만둘까봐. 왜요? 어머니 인생 운동을 찾으셨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고급반으로 올라갔더니 옆편 애들 텃세가 장난이 아니야. 텃세요? 그래. 초급반일 땐 뭣도 모르고 다녔는데 고급반에 올라가니 수영장만 3년이니 천지 빽깔이라. 나더러 자기들이 정한 규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구나. 헐, 대체 수영반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과 규칙이 뭔데요? 그게 말이야. 수영모를 맞춰야 한대. 고급반 유니폼 같은 거지. 근데 가격이 보통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5만 원을 내야 한대. 뭐예요? 수모로 장사는 도둑들 아니에요? 말도 마. 샤워실에서 잔소리는 또 얼마나 해대는데. 화장 지워라, 머리 감아라. 여기가 내 자리다, 저기 가서 해라. 동년배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기가 막힌데. 신입이라고 고참들 등을 밀라고 하니. 어떡하니. 샤워할 힘도 없는 내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선배들 등을 밀겠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씀은 이번에 들어간 상급반에는 고인물 고참이 포진해 있는데 그 텃세가 장난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인데 고인물들이 사물함을 다 선점하고선 자기들에게 비비며 잘 보이는 신입들에게만 특별히 하사하고요. 샤워실에서는 등을 밀어달라 강요를 하고 수영을 할 때는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지랄,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지랄, 연병을 떨어서 시어머니는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몰라 레인 한쪽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선배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진 여왕벌 무리가 대여섯은 된단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내가 수영 강사한테 고맙다고 떡을 선물했거든. 그렇다고 늙은 것이 젊은 남자 강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며 지랄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준 떡을 몽땅 가져와서 나한테 던지는 거야. 사람 아니고 깡패야, 깡패. 다른 수영장으로 옮기려고 해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2시간 넘게 가야 하니 시어머니의 체력으로 가는 데만 힘을 다 빼고 수영은 못할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와, 고인물들 정말 노답인데요? 어머니, 안 되겠어요.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돼요. 제가 다음 달 수영을 끊어서 그 반에 합류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다니세요. 어머니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이놈의 일진 여왕벌과 그 무리를 일망타진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다니는 수영장, 그 문제의 반에 사전 등록을 하고 강습이 시작되는 첫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수영을 하려니까 장비부터 갖춰야 하잖아요. 저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수영도 곧잘했거든요.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운동을 할 때도 수영장에서 살았고요. 저 병이 예전만 못해도 일반인들에 비하면 엄청난 위력을 갖춘 마린 레이디였어요. 그런데 수영복과 수모를 찾아서 꺼내어보니 예전에 입던 수영복이 얼룩덜룩해져 있더라고요. 수영복을 새로 사야 하나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저한테 맞는 사이즈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백화점 매장을 돌았는데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수영복이요.
아, 여기 컬러풀한 패턴의 시원한 느낌의 수영복 어떠세요? 오, 예쁘네요. 이거 사이즈가 되려나요? 선물하실 거 아니세요? 설마 손님이 직접 입으시려고요? 네, 제가 입을 건데요. 아, 그러시구나. 손님이 직접 수영복을 입으시는구나. 예, 제가 오리궁뎅이라 힙 사이즈가 좀 큰데요. 사이즈가 있을까요? 좀 큰 게 아니라 엄청 크시죠. 특대형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는 엑스라지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결국 없는 건가요? 그럼 전 역시 해외 직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손님, 어서 가서 클릭 하세요. 국내 매장에서는 아마 원하시는 물건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초돼지들만 입는 수영복을 온라인 직구로 어렵게 구했답니다. 색깔도 눈에 확 띄는 연두빛 형광색으로 골랐어요. 수모도 깔맞춤해서 연두빛 형광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초가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문제의 그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이 눈에 들어오자 시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한이야, 괜찮을까? 여편네들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닌데.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은 맛보기 하는 셈으로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돌아올게요. 그래, 그러자. 바들바들 떠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수영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등록 확인을 하고 수건을 받아서 드디어 그놈의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뽀글머리를 한 뚱땡이 아줌마가 저희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어이, 비실비실비실이. 옆에 뚱떼지는 누구야? 시어머니가 나지막한 소리로 여왕벌 하고 기띔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대신 대답을 해주었죠. 당신이 비실이라고 부르는 이분의 며느리인데요. 왜 그러시죠? 어허라, 시엠이랑은 영 딴판이네. 어허라, 시엠이랑은 영 딴판이네. 뚱땡이와 비실이. 아주 환상의 콤비구먼. 전국 노래자랑 나가면 인기상감이야. 여왕벌을 비꼬는 농담에 탈의실에 있던 일진 아줌마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다들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를 잡고 과장되게 꺼이꺼이 울듯이 웃는 모습이 기이해 보였습니다.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사물함을 여는데 역시나 여왕벌이 저를 부르더군요. 야 신입, 우리 허락 없이 사물함 사용 금지야. 신입은 저기 바구니를 써. 왜요? 여기 사물함 무료로 사용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던데. 아줌마가 무슨 권리를 써라 마라 하세요. 아줌마가 구청장이에요, 뭐예요? 뭐? 어린 게 어디 따박따박 말대꾸야? 까라면 깔 것이지. 여긴 우리가 정한 규칙이 있어. 여기는 왜 이렇게 날파리들이 날아다녀? 에이치! 제가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을 울끈불끈 힘을 주고는 날파리를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짝짝! 제 손뼉 소리에 화들짝 놀란 여왕벌 일진무리들이 어머야, 아유 무서워라. 형님, 우리 얼른 샤워나 합시다. 하면서 꽁무니를 내뺐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사이좋게 락커룸에 옷을 넣어두고 수영복을 꺼내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일부러 여왕벌 옆 빈자리로 가서 샤워기물을 세차게 틀었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게 찬물을 콸콸 틀었더니 여왕벌이 호통을 치더군요. 야 뚱땡, 미쳤어? 누구 심장 멎는 꼴 보고 싶어? 에? 뭐라고요? 네 샤워기 물 온도 좀 올리라고 사람 얼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물을 왜 그렇게 튀면서 씻는 거야? 에? 뭐라고요? 여왕벌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 찬물! 틀지 말라고! 물이요?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전 냉수마찰이 좋거든요. 찬물 맞기 싫으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저를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여왕벌과 제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 옆에서 일진 아줌마들이 하나둘 끼어들었습니다. 어이 뚱땡, 거기 임자 따로 있어. 다른 데로 가. 샤워실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요. 어쭈 요게 아주 싸가지가 없네. 수영복도 어디서 요란한 걸로 입고 와서는. 부러우세요? 어디서 샀는지 알려드려요? 야, 그렇게 눈에 띄고 싶으면 방송국으로 갈 것이지. 여긴 왜 왔냐?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제가 여길 왜 왔는지? 하면서 여왕벌과 일진무리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었더니 아유, 형님, 이리로 오세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요? 무섭기는 내가 저 비계덩어리를 하나 못 치울까봐. 왜 이래? 여왕벌이 버팅기는 걸 보고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렇게 쏘아주었습니다. 아유, 비계덩어리라뇨. 제 몸은 전부 근육인데. 그럼 이만. 저는 여왕벌이 뭐라 짓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보란듯이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습 전에 킥판을 들고 25m 레인을 한 바퀴 돌면서 몸을 풀었어요. 옆 레인에서 여왕벌과 일진무리도 발차기를 하면서 몸을 풀더라고요. 저는 잠수를 해서 일진무리들이 있는 3번 레인으로 이동해서는 죽어라 하고 발차기를 했어요. 제가 죽습니까? 날코, 날아다니는 코끼리 아니겠습니까? 코끼리 다리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니 3번 레인은 폭격 맞은 듯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를 쳤어요. 여왕벌과 일진무리는 제가 일으킨 거센 물보라에 눈을 뜨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일어서더군요. 야, 뭐 하는 거야? 왜요? 발차기 연습하는데. 물맛 좀 보여드려요? 저는 제대로 된 물맛을 보여주자는 심산으로 잽싸게 다이빙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 3번 레인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일진들을 향해 슝 몸을 날렸고 그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제 몸을 본 일진들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경악했어요. 코끼리라! 아유, 피해! 아, 오지 마! 나 너무 무서워! 형님,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유, 난 이미 틀렸어. 잘 가, 얘들아! 저는 썩소를 지으며 엉덩이부터 우당탕 떨어졌어요. 보통 때라면 손끝부터 머리와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입술을 잇겠지만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최대한 물보라를 많이 일으키기 위해 제 한 몸을 희생했다 이겁니다. 엉덩이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맨 땅에 헤딩하는 충격이 빵 느껴졌지만 제가 원하는 충분한 양의 물이 사방으로 튀어 핵폭탄급 큰 파도를 일으켰고 그 파도는 일진무리들에게 물사대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물사대기를 맞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일진무리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어요. 형님, 이거 물사대기 맞죠? 아유, 너무 기분 나빠. 하면서 여왕벌 무리는 서로 코에 물이 들어갔다며 우왕좌왕 하더군요. 물맛 어때요? 끝내주죠? 저걸 그냥... 그때 수영 강사가 수업 시작을 알리며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습 시간. 고급반답게 시작부터 저병 열차를 만들라고 하더군요. 많아봐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강사가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여왕벌이 이러더군요. 선생님, 전신 수영복 말고 삼각으로 입으라니까. 하더니만 한 명씩 저병 자세를 하는데 자기 허리를 잡아서 던져주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와, 제 눈이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수영 강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잘한다.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저병 릴레이 시간. 여왕벌과 일진물이 바로 뒤에 섰어요. 한 명씩 저병을 하며 나아가고 이윽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비축해두었던 힘을 발휘할 때임을 알고 미친 속도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한 마리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지경으로 거침없이 쫙쫙 소리를 내며 돌진했고, 제 앞에 먼저 가던 일진들이 아으 소리를 내며 파죽지세로 나가 떨어졌어요. 제가 나비처럼 양팔을 폈다가 내릴 때마다 일진의 머리가 내 손에 걸려 꼬로록 물을 먹었고, 제가 돌고래 웨이브를 한번 칠 때마다 일진의 엉덩이에 제 머리가 꽂혀 꼬로록 잠수를 탔어요. 결국 첫 번째 타자 여왕벌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속력을 멈추지 않고 우다다다다다 가공할 만한 파도를 만들며 달려드니 제 아무리 여왕벌이라 해도 제 몸뚱아리 아래로 꼬로록 들어가 물을 엄청 마셨어요. 야신이, 수영을 뭐 그렇게 위협적으로 해? 선생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중재로 이번엔 제가 먼저 출발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느긋하게 하지만 세찬 발차기 실력을 보여주었죠. 제가 일으킨 물거품에 눈을 뜨지 못하고 수영을 포기하고 말더군요. 아유, 나가! 아유, 오늘은 그만해야겠어. 철수해! 철수! 하면서 사인을 주고받더니 수업 도중에 나갈 폼을 잡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께 급하게 나가자는 사인을 드리고 그 뒤를 따라 샤워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까지 샤워실로 도착하자 저는 여왕벌과 일진 여러분의 등을 친히 밀어주겠노라 선언했어요. 그런데 신입은 다 해야 한다던 그 등밀이를 한사코 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댁 등을 밀어야 한대서 제가 온 거거든요. 제가 대신 밀어드리려고요. 어서 앉으세요. 아니지, 정말 괜찮아. 우리가 언제 그런 법을 만들었나? 며느님, 법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깨면 되잖아. 안 해도 돼?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단체로 엿드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놀아볼까요? 다 같이 등을 보이고 앉는다. 실시! 여왕벌과 일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 없이 제가 열을 지어둔 의자에 한 명씩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자, 그럼 내가 미는 속도에 맞춰 구령합니다. 실시! 하나, 둘, 셋! 저는 정성을 다해 일진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등을 밀어서 그런지 눈물을 다 흘리시더군요. 아유, 여기 피 나잖아. 아유, 그만하라고. 잘못했으니 그만해. 좋은 건 사이좋게 나눠야죠. 자, 다음 분 갑니다. 저는 살살 좀 부탁드려요. 하지만 저는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있는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샤워실에는 일진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고 드디어 마지막 여왕벌의 차례가 됐어요. 여왕벌답게 제 때밀이의 진수를 톡톡히 맛보여주었습니다. 아유, 나 죽네, 나 죽어. 아유,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 테니 용서를 해줘요. 아유, 얘들아, 뭐하니? 저분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고. 아유. 여왕벌의 명령에 일진 무리들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니 며느님도 노여움을 그만 푸세요. 네? 진심이세요? 앞으로 수영장 텃세란 말 안 나오게 잘할 자신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럼 저희 어머니 괴롭히는 일도 없겠네요? 맞나요? 그럼요.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만일 지금 맹세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애새끼들처럼 기싸움에 견제구에 구역질 나는 텃세를 부렸다간 전부 해병대에 입소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쌀! 목소리 봐라. 더 크게! 예, 쌀! 저의 참교육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여왕벌과 일진무리들은 저희 시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네요. 반수모와 수영복도 사라지고
신입이 고참 등을 밀어주는 관행도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희 동네 수영장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수영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요. 이쯤 되면 시어머니를 위해 이 한 몸을 희생했던 참교육이 해피엔딩 맞지요? 이제 슬슬 수영하기 좋은 계절이죠. 부디 수영장에서 텃세 같은 건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만일 어디서 수영장 텃세를 부리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날 코가 달려갑니다. 코끼리 다리 물맛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